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돈다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아파트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네, 서울 장위 뉴타운에서 분양하는 장위 프루지오 마크1 장위 뉴타운 19역 아파트의 청약 정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장위 프루지오 마크1이고요. 위치는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분양 세대수는 1032세대예요. 전체 세대수는 2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 절반이 넘는 아파트가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아파트 워낙 유명한 아파트죠. 예, 요 사랑제일교회, 요 교회와 아주 큰 갈등을 빚은 걸로 유명합니다. 아주 심한 갈등이었습니다. 관리 처분인가가 2017년에 났는데 2026년 거의 10년, 분양까지 10년이 걸렸죠. 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거의 최소 한 3년은 사업이 딜레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어떻게든 보상금도 줘가면서 땅도 줘가면서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늦춰지는 것 자체가 곧 비용이니까요. 하지만 설득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재척을 시킵니다. 재척시키고 다시 수정해서 이게 사업을 밟았는데 오히려 이게 반전이란 거죠. 왜냐하면 공사비도 이익이 많이 올랐지만 분양가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 장위 19역 아까 보셨지만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분양하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마진도 커지게 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전화유복의 케이스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대수를 한번 보면 총 1032세대인데 평면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매우 다양한데요. 주력으로 보면 3구, 그 다음에 5구, 84 이렇게가 주력 평형이에요. 이렇게 평면이 다양한 이유는 용적률 상향을 받기 위해서 특화 디자인을 적용했기 때문이죠.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이런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면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5구와 84가 거의 한 400세대 가까이 나왔고 사람들 선호도가 높은 평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 청약부터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건 특별공급 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청약들은 공공분양이든 민간 분양이든 특별공급에서 신생아가 추가가 됐습니다. 10% 비율로 이제 배정이 돼요. 10%니까 다자녀 기관 추천과 동일한 비율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격은 뭐냐?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혼인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녀만 있으면 돼요. 입양을 한 것도 신생아를 하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같은 경우도 다른 여타의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우선, 일반, 추첨 3단계에 걸쳐서 공급이 되는데요. 자, 우선 공급,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130% 이하. 그 다음에 일반은 160 이하 사이고, 그 다음에 소득 벗어나는 사람은 이 재산 범위 안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추첨으로 선발을 하죠. 물론 추첨은 1단계, 2단계 낙첨자 모두 포함해서 추첨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겼다. 상대적으로 이제 만 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집은 청약 당첨에 유리해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기본 스펙 한번 볼게요. 자, 인상적인 건 일단 입주 예정 시기입니다. 4년이 더 남았어요. 4년. 통상적으로 한 3년, 한 2에서 3년 정도 보는데 유독 길죠. 주차 대수는 1.5대인데 서울치고 1.5대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난간도 유리난간이면 신경을 좀 썼죠. 세대 창고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스펙이 좋습니다. 스펙이 좋고 하이엔드 브랜드까지는 못 달았어요. 서밋을 달지 못했지만 그래도 스펙이 우수한 편이다. 신경을 썼다. 충격음도 경량 충격음 별 3개나 받을 정도로 꽤나 우수한 편입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이 정도면 좋은 편이에요. 자, 커뮤니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고문상에 올라온 커뮤니티 시설. 눈에 띄는 건 요 사우나죠. 요 사우나가 이 고급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가장 첫 번째 척도니까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도서관도 그냥 도서관이 아니고 그리너리 카페 이런 걸로 운영이 된다고 봤을 때
꽤나 고급화에 일단 신경을 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 규제를 보면 자, 해당 지역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입니다. 네, 서울에 2년 이상 살아야 당해 지역 가능해요. 네, 규제 지역이죠. 그 다음에 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만큼 재당점 제한, 전매 제한 걸리고요. 실거주는 없고 분양가 상한제도 미적용입니다. 자, 장인뉴타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장위동에 있는 전체적인 네모반 듯한 모양의 형태의 지역이고 현재 1574 구역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입주를 한 상황이에요. 이 중에 가장 신축은 요 4구역에 있는 장위자일 레디언트죠. 자, 다음은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입주를 준비 중이거나 분양에 나선 아파트들. 자, 6구역 프루지오 라디우스 파크 분양 끝났죠. 지금 공사 중이고 내년 입주입니다. 자, 14구역 여기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준비하고 있고요. 15구역도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중입니다. 시공사 선정은 끝난 상황이고 두 구역 다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전후의 아주 대단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속도가 좀 느린 지역들이죠. 네, 원래 해제가 됐다가 다시 추진하는 구역들입니다. 8구역과 9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재개발 형태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시공사 선정까지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 12구역 같은 경우 여기는 도심 공공주택 개발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시공사는 선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완전 초기 13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넓어서 쪼개졌죠. 쪼개지고 여기에 플러스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모아타운 이런 걸로 자잘하게 나눠서 추진이 되고 있고 11구역은 여기 시장이 있어요. 여기 장위 시장이 있는데 그래서 좀 반대가 심하겠죠. 아무래도 시장 부분을 빼고 대부분의 구역을 묶어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왜냐하면 이 역세권 사업이 용적률을 크게 종상향도 2단계까지 올려줄 수 있으니까 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작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장윤뉴타운은 27,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타운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서울 동부권에서 신축 중심,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서 메리트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입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 19역 장이 프루지오 마크 1은 장인 뉴타운 한가운데 있어요. 중심부라고 할 수 있고 6호선 돌고지역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찍으면 5분 정도만 가요. 좀 먼 지역에서 가도 10분 이내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고 현재 광운대역에서 GTX-C 노선 공사 중이고 경전철 동북선 북서울 꿈의숲역 공사 중이죠. 도보로 가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둘 다 최소 15분 이상은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를 이용해야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근처에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장이동이 꽤 교통이 나쁘지 않습니다. 3대 업무지구 전부 다 40분대 접근이 가능한 곳이고요. 대신에 좀 아쉬운 점은 6호선이죠. 환승 저항이 좀 많습니다. 무조건 최소 한 번 이상은 환승을 해야 합니다. 또 이어서 보면 초품마저 장유초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게 경계를 맞대고 있고요. 아주 가깝고 생활 편의시설이 풍부합니다. 네, 주변에 백화점, 마트, 네, 도보로는 못 가지만 자차 이용해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죠. 그리고 광운대역도 이제 개발이 되니까 여기에도 복합 쇼핑몰 들어오면 생활이 편리해질 것 같고 상봉역 주변에도 상업시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 녹지 공간도 많아요. 북서울 꿈의숲, 월곡산 이런 것들. 그래서 정리하면 구역대 신평초를 다 갖춘 장윤뉴타운의 대장급 아파트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인 이문희경 뉴타운 이 지역과 광운대 역세권 개발, 미미3 재건축까지 싹 다 묶어서 이렇게 통으로 묶으면 완전 새로운 신흥 주거지, 신흥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규모가 규모인지라 거의 미니 신도시급인지라 상당한 파급력, 미래의 위상 자체가 달라지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분양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를 보면, 자, 5구 A타입 같은 경우, 14억 3,700만 원 나왔습니다. 고층은 14층 기준이고요. 저층 같은 경우는 1층 매물 13억 원대에 나왔고, 자, 84 같은 경우는 19층 가장 높은 게 17억 5,800만 원, 제일 낮은 2층은 16억 원대입니다. 가격 차이가 좀 나죠. 특이한 건 C타입. 각 평형에서 C타입이 A타입보다 가격이 조금씩 더 비싸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는 아직 평면도가 안 나와서 왜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메리트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가격으로만 보면 저층 대비 고층 가격이 좀 싸 보입니다. 그래서 저층보다는 고층의 메리트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금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5구와 84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LTV가 40%까지밖에 적용이 안 되고 중도금 대출도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들어가죠. 15억 이하는 6억, 25억 이하는 4억 들어가기 때문에 5구는 6억, 84는 4억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총 필요 현금, 이런 옵션과 이자, 취득세까지 다 더해서 얼마가 필요하냐 계산해보면 5구 타입은 9억 6천, 거의 10억이죠. 84 타입은 15억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중도금 이자. 5구가 중도금 이자가 또 5천만 원이 넘어요. 84는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가 완공까지 4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이 긴 만큼 이자가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금리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금리까지 여기서 더 오르면 부담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습니다. 15억이 있어야 국평에 간다는데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일 싼 평형 39A 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얘는 분양가가 7억 3천만 원이에요. 대출은 LTV 40% 적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2억 9천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총 필요 금액 입주할 때 한 4억 8천, 한 4억 9천 정도는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16평, 서울 16평 아파트도 이제 실거주를 하려면 내 손에 현금 5억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안전마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있느냐? 17억 5천만 원 주고 들어가서 남는 게 있느냐? 장인뉴타운 한번 주변 시세인데요. 전체적으로 한 13억에서 한 16억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단지별로 보면 요 꿈의 숲 아이파크, 여기는 동북성과 가까운 아파트죠. 이 아파트의 34평, 실거래 최고가는 15억.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레미안 장이 같은 경우는 13억 원대. 최근에 입주한 장유자일 레디언트 16억 5천만 원. 그 다음 가장 최근에 분양한 푸르조 라디우스 파크 같은 경우 실거래 최고가가 16억 원에 찍혀 있습니다. 분양 이번에 나온 장이 푸르조 마크 1이 17억 5천만 원이니까 기존 대장 장유자일 레디언트보다 한 1억 원 가까이 더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 옵션을 더하면 더 비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완전히 싸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두 아파트가 연식이 5년 차이가 나고 이런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안전마진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가격이다. 좀 비싸긴 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연식 입지 고려시 적절한 가격인 것 같은데 이거 좀 고치겠습니다. 적절보단 조금 비싼 가격. 조금 비싸게 느껴집니다. 조금 비싼 가격인 것 같고 그지만 비싼 이유는 있어요. 위치도 좋고 역까지 거리도 가깝고 조품하고 장점이 많은 아파트죠. 장인뉴타운의 대장급이라고 불릴만한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원 아이파크가 지금 최고가가 18억을 넘었는데 장이 푸르지오 마크 1 같은 경우 조금 낮죠. 조금 낮은데 두 개의 가치를 비교를 해보자면 역시나 GTX가 가까운 서울원 아이파크가 조금 더 낮긴 하겠지만 장이 푸르지오 마크 1도 크게 부족할 건 없다. 비슷하게 가격이 연동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시세보다 조금 더 받는 느낌은 있습니다. 안전마진은 현재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미래 한 4년 분양 때까지 얻을 마진을 다 땡겨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비슷한 가격대에 어떤 아파트들이 있냐 한번 보겠습니다. 동대문구의 레미안 위브입니다. 17억 3천만 원이 최고가예요. 이 아파트 경우는 신축은 아니죠. 준신축 아파트인데 5호선 답심리역 역세권으로 잘 알려진 아파트입니다. 자, 다음은 레미안 크레시티예요. 레미안 크레시티 최고가는 18억입니다. 항상 레미안 위브보다 비싸왔어요. 대부분 17억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기름뉴타운에 있는 롯데캐슬 클라시아,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17억인데 시점이 올해 1월이라서 지금 이 가격이 못 삽니다. 지금 호가는 19억에 최저가가 올라와 있는 걸로 봐서 사실 얘는 좀 어나더 레벨, 얘는 완전 좀 사실 다른 세상이고, 이 두 개, 레미안 이브와 크레시티는 그래도 푸르지오 마크1 가격이면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 뉴타운, 거의 대상급과 동대문 대상급 가격이 거의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장위 푸르지오 마크1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위 뉴타운에 잘못 나왔네요. 부역대 신평초 다 갖춘 대상급 아파트고요. 동북선 GTX-C 주변 정비사업 등의 호재가 아주 많은 아파트였습니다. 분양가가 비싸게 느껴지지만 뭐 완전 비싸진 않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요. 근데 공사기간 4년, 중도금 대출 이자가 부담된다는 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작은 39A 평형, 이것도 5억은 있어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서울 신축은 이제 사치제의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럼에도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럼에도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 보면 정말 돈 많으신 분들 서울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